이미 지난 편에 보신 방송 내용이지만 제가 이곳에 도착할 때 그 기분, 제가 두 번째이지만 처음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자, 여기는 그 미국 동부에 있는 케이프 코드입니다. 약 8년 전 미국의 첫 지깅 낚시, 캐스팅, 파핑 낚시로 블루핀 투나를 낚았던 그 장소이고요. 이곳 그 케이프 코드는 뭐 대구, 그 다음에 그 명태뿐만 아니라 이 블루피시라고 하는 어종이 굉장히 자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자원이 많은 그런 물고기를 직접 낚아내서 미끼로 쓰게 됩니다. Beautiful. Nice size. 딱 좋네. 그리고 이곳이 유명한 게 바로 혹등고래입니다. 그 혹등고래가 자원이 엄청 많아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곳을 찾는 분들이. 이 바다에 나와서 배를 타고 가는 낚시는 복병이 바로 파도입니다. 바람. 저는 그 배가 들고 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 온몸이 다 저릿저릿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음 날까지 낚시를 이어서 한다는 게 사실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채비만으로 그 명태를 쉽게 낚아 올릴 수 있는데 그만큼 참치에게도 명태가 좋은 미끼가 되는 거죠. 또한 바다에는 복병 중에 하나가 샥인데요. 이 샤크가 어디나 공존을 하지만 특히 이곳의 그 블루 샥은 굉장히 위험한 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신 장면이 배가 이동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약 40분, 1시간 정도 걸려서 달려야지만 그 포인트에 도착을 하고 그 포인트에 도착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참치와 상어, 그 다음에 항상 돌고래, 이 혹등고래는 항상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혹등고래가 있는 곳, 돌고래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그 중에 하나가 갈매기인데요. 이 갈매기는 복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짜 미낀 펜슬에도 달려들어서 겁없이 달려들어서 가끔 발에 걸리기도 하고 몸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스피드한 보트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보는 것과는 달리. 저는 지금 케이프 코드에서 출발해서 지금 캐나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PEI로. 근데 지금 날씨가 많이 안 좋아요. 여기 날씨가. 여기서부터 PEI까지는 원래 그 난스탑으로 가면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근데 중간에 한 번 정도 들려서 갈 거예요. 이 캐나다까지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운전을 해서 쉬지 않고 간다는 게 정말 힘든 코스고요. 이 국경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자, 여기 제 바로 앞에가 이제 그 캐나다 국경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만나는 그 국경. 여기 그 이미그레이션이 있는데 차를 탄 채로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심사를 받고 미국 국경을 넘어서 이제 그 캐나다 쪽으로 들어가는, 이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다녀본 그 코스 중에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 국경 통과하면서 누구나 밟게 되는 검문 과정 중에 차에 실려 있는 그 장비도 워낙 많았고,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현금, 그 다음에 그 장비, 의약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캐나다를 통과했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다시 또 캐나다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3시간 넘게 시간이 소비가 됐어요. 근데 캐나다 국경 넘어오니까 여기 그 그림이 말 그대로 예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을 날씨예요.
먼 길 여행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처럼 휴게소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깐 들려서 햄버거에 탄산음료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맛있었는데요. 참 물리더라고요. 이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배고픔에 먹었던 거. 이렇게 그 긴 여정을 가다 보면은 자칫 그 졸음 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운전을 좀 교대를 하고 저는 뒤에서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이렇게 달려서 도착한 곳이 바로 캐나다의 북동쪽 맨 위쪽 소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캐나다까지 올라가는데 그 기름값만 어마어마합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내일 날씨가 이 바다는 항상 바람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좀 신경 써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해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제 도착을 해도 문제가 호텔이 문이 닫혀 있지 않을까 혹시 주인이 퇴근을 하고. 근데 그 예상했던 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무척 피곤합니다. 정신이 약간 들락날락할 정도로 운전을 너무 많이 했더니. 여기는 제가 묵을 방이고요. 여기가 그 캐나다 PEI 프린스 에드워드의 큰 섬 안에 호텔인데 시골 구석에 그 비포장도로로 들어와서 있는 그 전원 도시는 아니고 시골 마을에 있는 호텔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오다 보니까 어떻게 잤는지 정말 잠을 어떻게 잤는지 모르고 해가 밝았는데 불과 3시간 정도 자고 이제 첫 낚시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 5시 동트기 직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 소리스라는 곳에서 그 노스레이크 항까지는 약 한 40분 정도 달려갑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그 캐나다 PE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그 항구죠. 작은 항구인데요. 이러한 규모의 항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이곳이 이제 그 블루핀 투나 참치 낚시의 그 본거지가 되는 거죠. 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저와 함께 낚시를 하고 선장님이고, 차를 여기 이제 세워놓고 이제 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어요, 한 30분. 조금 있다가 바로 나가서 이제 낚시를 시작해야 돼요. 제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이제 첫날 낚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배가 그 바로 캐나다의 전형적인 우리의 어선과도 같은 거죠. 자, 저희 장비 무게만 해도 차에서 내리는 게 아마 한 400~500kg 정도 될 거예요. 그 무게만 해도 엄청납니다. 몇 년 만에 오시는 건가요, 이쪽에? 여기 한 8년? 네, 8년 만에. 어떠세요?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서 낚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때는 저밖에 없었어요. 우리 송선생님하고 같이. 그야말로 처음이었는데 이제 뭐 전 세계로 다 소문이 나서 어저께 저희 그 묵은 숙소에 노르웨이 사람 4명이 와서 4마리를 걸었었대요. 더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4마리일까요? 하루에 2마리씩 오전에 1마리, 오후에 1마리 무조건. 예. 1마리 훅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들어왔다 여기 땅을 찍고 그러고 다시 나가요. 이제 항구를 출발을 해서 이제 참치 낚시를 하러 나가는데요. 나가기 전에 그 잠깐 청어를 이렇게 사서 나갑니다. 이 청어를 토막을 냈는데 요거는 그 미끼가 아니라 주로 이제 뿌리는 거죠. 참치를 모으기 위해서 라는 의미의 그 처밍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 자그마한 항구예요. 이 PEI 섬 주변에 요만한 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작은 통로로 이제 빠져나가면 바로 바다인데요. 그
투나 낚시를 할 장소는 이곳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3km, 4km 정도. 시간상으로는 10분, 15분, 길어야 20분, 30분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승합차만한 참치가 돌아다닌다는 게 정말 짜릿하죠. 그리고 이곳에 8년 전 제가 처음 와서 자이언트 투나 550kg짜리를 낚아 올렸는데 그 550kg짜리 참치 올라오는 장면을 아마 TV로 보시고도 과연 이게 얼마 정도 큰 건지 가늠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세상에. 와. 자, 지금 이야. 참치가 보였는데요. 바로 과거에 제가 참치 550kg짜리 참다랑을 올리는 그 장면입니다. 이야. 제가 현장에서 크기를 얼마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도 저도 탄성만 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순간에는. 저도 난생 처음이었고 이렇게 큰 참치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못했었죠. 이게 혹시 꿈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와. 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길이를 재거나 사람 키로 비교를 하면 금방 아실 텐데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온 영상을 보면은 가늠이 잘 안 되죠. 이게 얼마나 큰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제가 못했죠. 그 순간에. 그리고 그때는 이 참치를 무트로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오. 자, 여기는 캐나다의 PE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이곳 대서양은요, 날씨가 정말 복병입니다. 우리 가을처럼 환절기,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들쭉날쭉해요. 비가 왔다 날씨가 추웠다가 혹은 조금 따뜻했다가 아주 추웠다가. 그 날씨를 극복을 하고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가도 내가 낚시를 할 수 있을까? 낚시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배뿐만 아니라 많은 배가 일찍 나갔고 저희는 조금 시간이 늦었어요. 워낙 제가 늦게 도착해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일찍 나간다고 출발을 했는데도 한 2시간 정도가 늦었어요. 다른 배는 역시 참다랑을 못 낚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장비 세팅을 하는데요. 지금 드랙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곳에서 참다랑어 드랙 체크는요, 약 45파운드 정도. 그 정도로 드랙을 맞춰요. 이 정도 드랙이면은 성인 한 사람을 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저렇게 드랙 체크를 아주 신중하게 하죠. 왜냐면은 드랙을 잠깐 실수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끝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어깨가 빠질 정도. 46. 예. 지금 46, 약 22kg 정도. 우리가 국내에서 부시리방어 낚시할 때 맞추는 게 10kg 정도예요. 이 낚싯대가 자이언트, 그러니까 약 최하 200kg 넘어가는 블루핀 투나, 우리가 참다랑어로 그러죠.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 혼마구로라고 합니다. 그 참치집에서 최고로 쳐주는 그 참다랑어인데 200kg급 이상 되는 참치를 낚아내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블랭크예요. 근데 이 블랭크가, 이 낚싯대가 미국 전역에서 이 참치 낚싯대로 인기를 얻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파워 레벨을 가지려면은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낚싯대는 굵기가 이 정도 굵기가 돼요. 근데 여기 비교를 해보시면 굵기가 어느 정도냐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 낚싯대가 이 정도 파워보다 더 강하거나 거의 같다는 얘기죠. What do you want to try first? That one? Okay. Hey. Yep. I'll put a couple hooks on it. 지금 릴은 여기에서 준비된 중대형 릴을 썼고, 그 다음에 이 낚싯대는 제가 우리 한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새롭게 빌트업을 한 건데요. 가이드, 그 다음에 릴 싯을 정교하게 다시 세팅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현지 사람들이 보면은 저 낚싯대를 보면은 좀 얇아서 불안하게 보죠. 네, 과연 될까? 근데 되는 거를 보여줘요.
될까라는 그 호기심부터 사실은 그 도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순간이 가장 흥분되는 시간이에요. 낚시 직전 상황. 태클을 준비하고 바늘을 묶고 하는 과정. 이 부분을 섬세하게 생각지 않으면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훅컵이 됐다가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저 과정이 이제 바늘을 달고 그 리깅을 하는 과정입니다. 쇼크리더에 바늘을 달고 그 쇼크리더를 매듭이 아니라 슬립으로 이렇게 몰리는 과정이죠. 워낙 큰 파운드, 그러니까 높은 파운드의 쇼크리더를 쓰다 보니까 매듭보다는 슬립으로 저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등치가 너무 큰. 빠꾸 세페라과 말이나 승장. 이번엔 배경음악을 요거를 한번. 나 음악 듣는 거 좀 딱 찍어봐. 멋있잖아. 아, 이런 데서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는데 이게 와이파이 접근이다. 참나. 분위기 망가지네. 어저께 3시간 동안에 6, 7마리가 시끄럽게 계속 나타났대요. 예. 근데 미끼를 두게 되면 줄이 있는 건 안 물고 그냥 미끼를 던지고 무는데 줄만 들어간 건 안 물고 3시간도 안 물고. 자, 이렇게 장비 세팅을 마치고 나면은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참치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게 청어인데요. 헤링이라고 하죠. 우리 그 동해에도 들어오잖아요. 지금 아마 동해 가면은 이게 청어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 청어가 여기가 산란기예요. 그래서 산란 시즌이 되면은 그 배에 알이 꽉 들어차고. 어디 앉아보세요. 지금은 여기 꼬리 쪽이라 알이 안 보이는데 제가 조금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알이 없는데 내가 다 얘기할 건데. 네. 자, 제가 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알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 이렇게 그 알이 들어차 있는 청어를 먹기 위해서 이 블루핀 투나가, 그러니까 참다랑어가 몰려드는 거죠. 근데 올해는 지금 아직 청어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수온이 조금 높은 거예요. 이 참다랑어는 수온이 낮아야 됩니다. 옐로우핀 투나 뭐 이 TV를 저 샤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그 참치가 여러 종이 있고 복잡한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 해역에 지금 들어와 있을 만한 참치는 옐로우핀 투나라고 하는 황다랑어라고 하죠.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황다랑어고요. 그 다음에 뭐 알바코어 종류도 있고 비가이 투나라고도 있고 제주도 전역에 볼 수 있는 그 줄삼치, 줄다랑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그 국물을 내는 그 재료로도 쓰는데 그런 작은 참치가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참치는 참다랑어, 블루핀 투나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네스 파이팅 벨트라고 하는 보드를 차고 있는데 이 플레이트는 특이점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 나왔죠. 이 부분이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 무릎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안쪽에 보면은 그 핀이 있어요. 낚싯대가 파이팅 할 때 좌우로 돌지 않게 고정해주는 핀이고 이 플레이트 밑에 보면은 그 쿠션 패드가 있어요. 이게 파이팅을 할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힘이 프레스가 가해져서 피가 안 통해요. 그러면서 그 대퇴교, 대둔근에 마비 증상도 오고 근육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팅하는 중에 살짝 융통성 있게 본인이 그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B게임 낚시는 준비된 사람만이 낚아낸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이 되죠. 이 바늘에 미끼를 끼얹고 청어를 이제 갈매기떼가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해요. 자, 이때 그 서바이벌 게임용 모이총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저거는 그 갈매기 주변에 총알을 날려서 이제 그 미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건 전혀 그 갈매기한테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서바이벌용 탄이 진짜 탄이 아니라 자연 분해가 되는 그런 소재의 탄이기 때문에 바다에 뿌려져도 이렇게 해는 없습니다. 지금 청어 처밍을 했더니 투나가 보이기 시작해서 한 마리 큰 게 쓱 지나갔어요.
이게 냄새를 맡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갈매기 떼 때문에 처밍을 한 걸 얘들이 다 주워 먹어요. 그래서 지금 그 플라스틱 탄인데 쟤들한테 그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데 쫓아내는 거예요. 쟤들이 못 먹게. 이 청어가 싹 가라앉아서 투나가 여기 나오네. 이게 참치입니다. 투나가 먹어야 되는데 저 갈매기가 다 먹는 거야. 그러면 안 돼. Another tuna on the screen. Yeah. Near the bottom. 예, 50. 70. 이게 참치가 나타나는 수심대와 미끼 내리는 곳 타이밍, 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걸 잘해야 돼요. 탐지기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서 그게 바로 선장이 해야 될, 주변의 헬퍼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입안에 감춰. 자, 청어의 바늘을 낄 때도 역시 그 잘 끼워야 됩니다. 바늘을 감추듯이 배 안으로 넣든가 아니면 여러 번 깼다 뺐다 해서 다시 그 배 밑쪽으로 바늘을 감추는 그런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죠. 냉동된 청어를 그 반쯤 녹여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늘을 껴서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맥커렐이 있다고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청어 그물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등어를 낚시로 카드 채비로 낚아올리는 겁니다. 미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그 여기는 청어 시즌에는 그 청어를 먹기 위해서 참다랑어가 들어오는데 맥커렐을 잡는 이유는 이제 그 지금 맥커렐이 미끼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참다랑어가 맥커렐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있는 베이트를 쓴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이 매치 더 베이트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시리방어, 파핑 낚시, 지깅 낚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어, 멸치를 먹고 있는데 거기다 큰 고등어를 넣어주면은 안 물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와우, 빅 one. 와, very big. 맞다. 오, 크다. 한 마리 같은데 힘 좀 쓰는 것 같아. Big one? Big one. Bigger than last time? Giant. Oh, back. 오, 우와. 맥커렐 낚아 올리면은 미끼로 쓸 때는 그냥 가만히 잘 놔뒀다가 빠지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그 상처를 입으면 안 돼요.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낚아올린 고등어를 그 물칸에 다시 넣어서 라이브웨이를 켜놓고 살려두죠. 그리고 바로 이제 고등어군이 살아기 전에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고등어를 껴서 미끼로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참다랑어는 그 고등어에 잘 될지 청어에 잘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청어도 내려보고 고등어도 내려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고등어를 그 등깨기를 해서 뭔가 조짐이 살아있는 고등어를 이제 처음 느낌이 내립니다. 와요. 느낌이 좋아. 고등어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고등어가 몰려 있으니까 분명히 참다랑어 자이한테 들어올 거예요. 고등어군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참다랑어가 모여들기 시작을 할 때 다시 청어를 처밍을 하기도 해요. 야, 통나 들어왔다. 많다. 자, 드디어 이제 그 탐지기에 참다랑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낚시의 시작이고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죠. 이때가. 지금 우리 배 바로 밑에서 지금 헤링을 처밍을 해주는 걸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형상이. 지금 표층까지 올라와서 처밍을 해준 거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서. 이게 다 참치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지는 기록상으로는 한 최소한 200kg급 정도? 예. 대략 크기가 가늠이 되죠. 저렇게. 한 200, 300kg급.
You want? Yeah. Yeah. Okay. Yeah, you took a bait. 고프로 막대. 고프로 막대. 자, 드디어 참다랑어가 나타났습니다. 수심은 약 25, 30m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서 표층 가까이 떠 있는 거예요. 자, 처밍을 했는데요. 청어를 그 처밍한 청어를 자 드디어 받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이 바로 참다랑어 약 200kg급, 300kg급에 해당하는 바로 블루핀 푸드, 그러니까 참다랑어라는 Here we go. Here we go. 물었다, 물었다. Oh! 물었다. 자, 드디어 이제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게 참다랑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캐나다 PEI에서의 자이언트 투나 낚시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냉소적 표정을 하고 있지만은요, 제 마음속에는 심장이 쿵쾅쿵쾅합니다. 드디어 이제 흥분이 되는 겁니다. 마음은 기쁜데 얼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내색이 잘 안 하죠. 이제 시작일 뿐이지 저걸 끝까지 올려서 사진을 찍는 거가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참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라인이 끊어지거든요. 로. 오케이. Crank it. Crank, crank.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참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저 순간에는 중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제 시작이 절반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싸움. 자, 저렇게 드랙을 한 번씩 풀기 시작을 하면은요, 본격적으로 약 20m, 30m, 약 100m 정도로 풀고 나가기 시작해요. 훅컵이 되고 나서 너무 초반에 힘을 소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몸으로 느껴지는 프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허벅지에 가해지는 프레스가 지금 피가 안 통해, 순간적으로. You want that in your trailer? 야, 아가리. You can pull in a little bit. 나. 오케이. Is that good? 야. 오케이. 자, 저 순간에 왼쪽 드랙 드럼이 있는 하우징 왼쪽을 만지게 되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끈뜨끈해요. 전달되는 열이. 그리고 역시나 이 빅게임 낚시는요, 선장과 낚시인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장이 이 참치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그 다음에 낚시인의 낚싯대가 어떠한 상태로 돼 있는지를 항상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서로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야. 지금 릴 위쪽에 있는 골이 허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 하네스와 이 길이를 잘 조절하고 있어요. 이 하네스 길이는 순간순간 조금씩 풀리거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파이팅 도중에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파이팅 벨트라고 하죠. 벨트와 하네스의 그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숙련된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만든 그런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은 검증된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지금 위로 뜨고 있어요. 자, 이 참치는 초기 런닝, 그 다음에 중간 파이팅, 마지막 힘겨루기, 그 다음에 데스서클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배 밑선에서 그 원을 그리듯이 원을 그리는데요. 그 마지막 과정까지의 시간이 약 200km, 300km급은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는 싸운다 라는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야, 기분 좋다. 또 하루 이렇게 고생해서 온 거예요. 예. 제가 딸려가. 야, 제가 지금 훅 딸려갔어. 드랙을 올려놓으니까. 제가 저렇게 웃고는 있지만은 마음속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말 그대로. 왜냐면은 저러다가 라인 어디가 툭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 상태에서 그 드랙 조절은 제가 판별하지 누가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몸으로 느끼는 프레스를 느껴가면서 드랙을 더 레버를 밀고 풀고를 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라인이 약 800m에서 1200m가 감기는 일이고요. 저 정도 풀려나갔으면 지금 약 400m, 500m 가까이 풀려나간 상황입니다. 이야, 이거 700파운드 이상 나오겠는데. Feel good? Yeah, Not ready to give up? Or? yeah, I got it. 지금 라인이 한 600m 정도 풀려 있는 상황이에요. 가이드, 동생님, 가이드 라인 하나 통과를 안 했어. 어이상실 제가 저럴 때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자책이죠, 일종의. 내가 잘못한 거를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저걸 누구한테 탓하겠어요. 내 장비 내가 검사하고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그 싸우는 과정이 된 겁니다. 중간 정도, 그러니까 참치가 원줄을 최대한 풀고 나갈 만큼 풀고 나간 상황, 약 700m 정도, 600m. 이게 그래서 마음을 급하게 하면 안 돼. 차분하게 흥분하면 안 돼. 그 내용은 찍지 마. 자꾸 그런 걸 물어봐. 예, 투 스피드예요. 예, 지금 뭐 아니 힘쓰고 있는 중이라. 예. 제가 잠깐 틈이 날 때마다 라인 회수를 하는데요. 한 200m 감아놓으면 다시 200m 풀고 나가고, 자,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겨우 한 50m 감아놨는데 50m 정도를 또 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정말 고독한 싸움의 과정이에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조언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느끼는 것과 제 3자가 해주는 설명은 절대 그게 통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와 주변의 그 트레이너나 코치가, 감독이 아우성을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도와주는 그 도움말인데 그게 절대 안 들어오죠, 선수한테는. 지금 제가 설명은 못하고 있지만 허벅지, 그 다음에 대퇴부에서 느껴지는 그 프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피가 서서히 안 통하기 시작하고 약간의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우와, 죽인다. 저는 또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말 그대로 그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올려서 사진을 찍고픈 마음에 정말 남들보다 드랙을 좀 더 주고 싸우기 때문에 힘이 2배로 들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봐. 잔량 봐, 배터리. 아, 그럼 틀어, 얼른. 메인 카메라도 배터리 갔어. 제가? 왜? 아. 그거 빨리. 시간 많으니까 바꿔.
자, 이 중간중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장비, 배터리, 그 다음에 장비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지금 감으면서 레벨 와인더를 해줘야 돼. 왼손으로 와인딩을. 이 릴은 크기 때문에 레벨 와인더가 없어. 라인을 씌워서 참치 이빨에 쇼크리더가 쓸려서 끊어지지 않게 저 튜브를 끼워서. 자, 저 원줄에 튜빙을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지만은요, 저 튜빙을, 저 구간이 참치 이빨에 목줄이 쓸려서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튜빙을 해주는 겁니다. 저 튜빙의 구간이 약 한 60cm 정도 되는데요, 참치 입 정확히 양쪽 사이드 악관절에 바늘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 위쪽에 납을 달고 있죠, 튜브 납을. 그 이유는 저 납 무게로 인해서 튜브가 저 밑에 참치 입 언저리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그 튜빙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납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 납이 흔들리지 않게, 빠지지 않게 이제 테이핑을 해놓은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팔에 근육 경련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Thank you.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핸들링을 쉬지 않고 1시간, 2시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 때는 팔의 힘으로 하기보다는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약간의 근육 통증이 시작이 되고 근육 경련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심히 보시면 제가 다리를 펴고 서 있는데 저 때는 이제 참치가 서서히 이 배 쪽으로 서서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천천히. 힘이 빠져서 끌려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이스피드로 하면은 팔이 지금 엘보가 와요. 네, 근육 경련. 네. 모노라인 나왔어요. 쇼크리더. 앞으로 100m 남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줄과 또 다른 그 리더가 리깅을 해놓은 그 부위가 나왔어요. 앞으로 이제 그 100여 미터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낚싯대 각도를 보시면은 약 한 30도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참치가 약 40도 각도를 유지하고 바닥권에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이 약 80에서 100m 구간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왔으니까. 런닝과 파이팅이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힘든 과정이에요. 거의 수직 상태를 유지하고 온갖 프레스가 저 낚시하는 저 샤크 본인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등 쪽, 허리 쪽에 지금 가해지는 프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허리를 잘 보시면은 두께감이 굉장히 있는 그 쿠션 패드가 지금 심각하게 프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저 때 가해지는 프레스가 약 800에서 85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Some more water? Yeah. Thank you. 장갑을 낀 왼손으로 원줄을 당겨서 끌어들이고 오른손은 핸들을 감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릴 핸들을 한 바퀴 돌리기가 힘들어요. 지금 약 4분의 1바퀴씩 돌리고 있어요.
자, 왼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줘. 자, 저 때는 특이점이 낚싯대 끝이 위아래로 춤을 추지 않죠. 울렁울렁 가만히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꼬리를 계속 흔들면서 질주를 하기보다는 질주를 하기 직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랑어가 머리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참다랑어는 지금 저를 의식을 하고 계속 저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제 체력도 죽겠다. 네. 지금 죽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 허리가 너무 아파. 이미 올 때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까지 파이팅 시간이 약 한 50분 정도, 네, 45분, 50분 정도가 됐어요. 다리가 약간 이렇게. 다리에 경련이 나고 있어. 이 정도 되면요, 거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정도 때 다 체력이 소진됩니다. 체력이 소진돼서 이제 거의 탈진 상태가 되죠.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오른쪽 다리가 약간 풀려 있습니다. 그게 대퇴부,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 부근에서부터 마비 증상이 서서히 오기 시작했어요. 제 지금 발끝이 거의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저 때 제 심정은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저 순간에는. 자,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참다랑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와우. 자, 그 제가 두 번째 이곳을 찾아서 뭐해? 참다랑어를 낚은 것, 그러니까 그 훅업 시킨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흥분되는 시간이죠, 사실. 드디어 내가 훅업 시킨 고기를 끝까지 싸워서 자,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자, 이게 바늘이 입에 걸렸던 바늘이 계속 그 파이팅을 하면서 꼬리 쪽에 쇼크리더가 휘감겨서 아까 튜빙을 한 게 꼬리 쪽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제가 혹시 좋은 장면을 놓칠까봐 자, 지금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그 헬퍼가 들고 있는 게 테일 캐치예요. 그러니까 꼬리 쪽을 상처를 안 내고 살짝 휘감아서 이렇게 들고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만 할 수 있는 테일 캐치입니다. 끝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날카로움 되어 있는 그 갸프가 아닙니다. 자, 저 순간이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순간인데 이 참 정말 어이없는 순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제가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근데 와우. 이야. 고프로 어디서 막대기? 막대기 어디냐고?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열받는 상황이죠. 제가 뭐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어요. 얼굴 표정을 잘 보시면 어이가 없죠, 사실. 오케이, 땡큐, 캡틴. 야, 땡큐. 그래도 이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도 뭐 이런 장면이 있겠어요. 사실 모든 분들의 도움이 큰 거죠, 이분들. 지금 다리가 근육 경련이 나서 아직 안 풀렸어. 걸을 수가 없어. 제가 오른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심하게 와서 약간 오른쪽 다리가 풀려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른쪽 다리가 살짝 걸어서 돌아가 있는 것도 제가 못 느낄 정도였어요. 좀 제 몸에 많은 데미지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 상황 직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줄 다 나왔는데 이 사람아 줄 다 나왔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걸 메인으로 계속 찍고 줄 다 나왔는데 어찌됐든 뭐 저 상황에 그 촬영팀이 혹시 놓쳤을까봐 좀 우려스러워서 그랬는데 저런 상황은 뭐 서로 잘 되자고 좋은 장면을 잡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촬영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안 할 그냥 하겠어요. 네. 그냥 나겠습니다. 야. 이번에는 그 완벽하게 그 사진을 못 찍어서 선장이 그 다행히 하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원래는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이 한 마리를 올리면은. 근데 이번에는 바로 그 바늘이 빠졌어요. 거의 다 나서 꼬리에 감겼던 게 입에서 빠지면서 거기에 걸려서 자연 릴리즈가 돼버려서 하버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낚시를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Stop. Stand back. Stand back. Stand back from the rail.